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에서 살고 있는 노모 씨입니다. 직업은 소방관이죠. 가끔 주변 지인들이나 동료들에게 아내를 만난 이야기를 들려주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이야기라며 놀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네요. 제가 생각할 때도 요즘 드라마 이야기보다 제 결혼 승낙기가 더 드라마틱한 것 같아요. 오늘은 제 신기했던 결혼 승낙기를 여러분에게 한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현재 아내인 수정 씨를 만난 것은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입니다. 그 당시 저는 대학을 갓 졸업하여 규모가 큰 수영장의 안전요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어린 시절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그것을 극복하고자 무던히 애를 썼고 그 방법의 일환으로 수상구조 자격증까지 따서 안전요원으로 일을 했던 거죠. 하여간 여행을 좋아하던 수정씨는 작은 여행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요. 워낙 작은 회사였기에 수정씨는 담당 업무 외에도 여러 가지 일을 했다고 합니다. 주로 여행 상품을 개발했고 가끔 바쁜 시기에는 국내 여행 가이드도 해주었죠. 그날 수정씨는 어르신들을 인솔하여 제가 일하고 있는 수영장에서 가이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온 노인분 중 한 분이 그만 실수로 수영장에 빠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바로 달려가서 그 노인분을 구해내었죠. 다행히도 낮은 어린이 풀장이었기에 그분은 조금 놀라신 것 빼고는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는 현재 아내 수정씨와 연락을 교환했고 그땐 감사 인사 정도만 서로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한 해가 지나고 저는 모아둔 돈으로 인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비용은 최소한으로 잡고 약 한 달간 배낭여행을 시작했죠. 그런데 저는 그곳에서 우연인지 운명인지 수정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때 그 수영장 안전요원 맞으시죠? 아, 네 맞아요. 그때 여행 가이드 해주셨던 분 맞으시죠? 와, 반가워요. 세상에 한국도 아니고 인도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네요. 그러게요. 정말 너무 반갑네요. 여행 가이드 때문에 인도에 계신 건가요? 아니요. 제가 워낙 여행 좋아해서 반쯤 취미로 했던 일이에요. 지금은 그만두고 모아둔 돈으로 이곳저곳 배낭여행 다니고 있어요. 아, 이렇게나 넓은 세상에서 하필 그 시간에 그 장소, 인도에서 그녀를 마주하다니요. 아마도 운명이었나 봅니다. 인도 여행 첫날 길을 잃은 저는 우연히 길에서 만난 한국 여성분에게 길을 물어보았는데 그 여성분이 1년 전에 수영장 사고로 연락처를 서로 교환하였던 수정씨였던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단번에 알아보았고 한국도 아닌 인도에서 서로를 만난 것에 대해 신기해하며 같이 배낭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일주일간 같이 여행을 다녔는데 저희들은 굉장히 마음이 잘 맞더라고요. 처음 만난 사람답지 않게 외지에서 같이 여행을 하는데도 전혀 어색하거나 낯설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이 친해졌죠. 그러던 중 수정씨는 한국에서 온 연락을 뒤늦게 받고는 부모님에게 문제가 생겼다며 일정보다 급하게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정씨는 귀국 전 저에게 한국으로 돌아가서도 꼭 자신에게 다시 연락을 해달라고 했고 저는 그녀와 약속을 하며 인도에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수정 씨를 잊지 못하여 그녀에게 연락을 했고 제 연락을 기다렸던 그녀와 연인 관계로 발전을 했지요. 저는 고아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 사고로 모두 돌아가셨죠. 친척도 없던 저는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저는 제가 고아라는 사실을 수정 씨와의 연애 첫날 알려주었습니다. 나중에 더 깊은 사이가 되어 결혼을 준비할 때 이 사실이 그녀에게 그리고 저에게 장벽이 되지 않기를 원해서였죠. 다행히도 그녀는 저희 사이에 그런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이해해 주었고 저희는 더욱 사랑을 키워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저는 그녀와 연애를 하던 중 소방공무원 구조 특채로 당당하게 소방관이 되었고 그녀는 그런 저를 굉장히 축하해주며 기뻐해 주었죠. 부모도 형제도 없는 저에게 그녀의 축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축하보다 더 기뻤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서로를 아끼며 사랑을 키워갔고 미래를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그녀와 만난 지 2년이 되는 날을 기념하기 위해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을 했어요. 워낙 예약이 어려운 식당이어서 한 달 전부터 예약을 했죠. 주머니 사정이 좋지 못한 저였기에 언제나 저렴한 식당에서만 같이 식사를 하였던지라 평소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념일이라도 수정 씨에게 좋은 것을 사주고 싶어서 그녀에게는 비밀로 하고 식당 예약을 하였죠. 그리고 2주년이 되는 기념일에 저는 그녀를 미리 예약한 근사한 레스토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수정 씨는 그 레스토랑 앞에서 조금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비싼 식당이었기에 제 경제 사정을 아는 그녀가 당황해한다 생각한 저는 2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조금씩 용돈을 모았다고 하며 그녀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들어간 레스토랑에서는 그만 제 실수로 예약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자리가 없다며 죄송하다는 말을 들었어요. 저는 수정 씨가 실망하였을까봐 걱정이 되었지만 그녀는 저에게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하곤 레스토랑의 매니저와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식당 매니저는 저희에게 고급스럽고 한강 경치가 한눈에 보이는 좋은 룸으로 안내를 해주었죠. 저는 놀라운 마음에 수정 씨에게 무슨 말을 하였는지 물어보았지만 그녀는 그저 이 레스토랑에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 있고 저희가 중요한 기념일이라고 설명을 했다고만 말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기념일을 축하하며 즐거운 식사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 밖에서 누군가 노크를 하며 들어왔어요. 좋은 정장을 차려입은 잘생긴 중년의 남자였죠. 그녀는 그 남자를 보곤 당황해하다가 이내 자신의 친오빠라며 그 남자를 저에게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사실 이 식당은 친오빠가 운영하는 식당이었고 자리가 없다는 직원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회원들에게만 마련해주는 좋은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도 그녀가 사장의 여동생이라 가능했던 것이었죠. 저는 그녀의 오빠와 짧은 인사를 나누었고 그녀의 오빠는 저에게 워낙 깐깐한 동생이라 그동안 만난 남자가 한 명도 없었는데 처음으로 동생이 반한 사람이 누군지 궁금해서 실례지만 잠깐 와봤어요. 그럼 다시 즐거운 시간 보내요. 그리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40 후반의 나이에 그녀를 막둥이로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린 언니와도 나이 차이가 18살이나 난다고 했죠. 여러 번 가족들에게 저를 소개해주고 싶었지만 좋은 기회가 없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 결혼을 약속했고 작은 오빠도 우연하게 보았으니 저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가족을 소개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에게 결혼할 사람이라고 당당히 저를 소개하고 싶다고 했죠. 그리고 저는 며칠이 지나지 않아 수정 씨의 말대로 그녀의 집에서 형제들을 만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2년간의 연애를 하는 동안 한 번도 저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그녀의 집이었죠. 처음 수정 씨의 집을 보곤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서울 한가운데 이렇게 큰 주택이 있다는 사실에 한 번 놀랐고 그 큰 집이 그녀의 집이라는 것에 또 놀랐습니다. 수정 씨는 연애를 하는 동안 한 번도 자신이 부자인 티를 낸 적이 없었거든요. 그녀의 오빠 언니들은 모두 출가를 하였고 부모님과 셋이 이 집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은 저를 보기 위해 모든 형제들이 집에 다 모였지만 부모님께서는 지방에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 함께하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집에는 큰 정원도 있었고 집안일을 해주시는 가정부님의 정원사님도 있었습니다. 집 옆에 차고에는 고급 승용차들이 있었고 그 중에는 그녀의 차도 있었죠.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만져보지도 못했던 고급 외제차였습니다. 수정 씨가 저를 고의로 속였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다만 저에게 맞춰주기 위해 2년 동안 버스만 타고 다니며 저렴한 곳만 찾아서 데이트를 했던 생각을 하니 그녀에게 너무 미안했죠. 무엇보다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더욱 작게 보였습니다. 처음 그녀 집에 들어가 수정씨 형제들을 기다렸던 응접실이 어찌나 크던지 제가 살고 있는 원룸집보다 컸고 고급졌습니다. 음식이 준비될 때까지 수정씨는 자기 방을 구경시켜 주었어요.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부잣집은 방 안에 작은 것이 또 있다는 걸요. 그녀는 저와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가끔 드라마나 영화를 보았을 때의 부자들의 모습이었기에 저는 그녀의 형제들을 만나면서 굉장히 긴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보는 그녀의 형제들은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었던 평범한 분들이었습니다. 수종씨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형제들이기에 마치 그녀의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를 하는 느낌이었죠. 그분들께서는 저에게 몇 가지 형식적인 질문만 하시고는 짧게 식사를 마치며 별탈 없이 첫 만남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었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받아보니 수정씨의 둘째 언니였습니다. 그분께서는 제가 일하는 곳 근처에 와 있으니 잠시 시간을 내서 저를 보고 싶다고 했죠. 저는 수정씨의 둘째 언니 분께서 기다리고 있는 커피숍으로 달려갔습니다. 느낌이 좋지 않았어요. 그분께서는 저를 보시곤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 수정이가 막둥이인 건 아시죠? 내가 수정이 언니지만 수정이랑 나이 차이가 25살이나 나요. 그리고 내 큰딸이 지금 수정이랑 동갑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모두 엄마처럼 업어 키운 애가 우리 수정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같은 마음으로 말하는 거니 이해해줘요. 직업이 소방관이라고 들었어요. 저도 그분들이 하는 일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소방관이 하는 일이 너무 위험한 일이잖아요. 가족 입장에서 내 가족이 소방관이라면 불안하고 매일이 걱정인 건 사실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결혼은 집안 대 집안의 만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수준이 맞아야 서로 다툼이 없이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정이가 투정을 부리면서 그쪽을 만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못 만나게 하고 있으니 더 반발하는 거겠죠. 어린 막내로 태어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거든요.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똑똑한 분이시니 제가 하고 싶은 말 이해하셨을 거라 믿어요. 힘드시겠지만 수정이를 정말 사랑한다면 두 분의 인연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하는 게 서로에게 좋은 기억 아닐까 합니다. 고민해 보시라고 말하지 않을게요. 그렇게 아셔야 해요. 그럼 먼저 일어날게요. 저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수정 씨의 언니가 하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달리 반박할 수 있는 말이 없더라고요. 사실이기도 하였지요. 그분이 떠난 뒤에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수정 씨가 집을 보여준 날, 저도 그런 감정이었어요. 수정 씨는 저와는 다른 세계의 사람이었다는 걸. 그날 이후 수정 씨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수정 씨 전화로 전화를 하여도 없는 번호라고 나왔죠. 고민 끝에 그녀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면은 집 관리인은 수정 씨는 집에 없다며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고 저도 참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수정 씨는 제가 살고 있는 작은 원룸 집으로 집을 한가득 싸가지고 왔습니다. 놀란 저에게 그녀는 집을 나왔다고 하며 앞으로 제가 살고 있는 이 원룸에서 함께 살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죠. 제가 수정 씨 형제들을 만난 직후 수정 씨의 큰 언니는 그녀에게도 저와 헤어지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당연히 저와는 헤어질 수 없다고 했고 그로 인해 언니들과 크게 싸웠다는 것이었죠. 가출을 했다며 캐리어에 짐을 한가득 넣고 와서는 저를 보며 웃는 그녀를 보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수정 씨는 저에게 오빠, 나 이제 집에 안 들어가려고요.